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세종시민 직장맘 윤대리 윤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 다양하게 준비하신 측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 주제를 세 번째 톱니바퀴가 되어주세요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육아는 톱니바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어야지 잘 맞물려 돌아가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제가 결혼 이후 겪은 저의 삶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이제 분노에 차오르는 저의 인생일기를 잠시 짧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롱디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6년차 대리였고 남편은 2년차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대전에 있었는데요. 둘의 연봉이 비슷하기도 했고 저희는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환경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제 직업 특성상 이직이 조금 더 쉽기도 했고 남편은 이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접고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 와서 어떤 일을 정착하기 전에 어떤 좀 새로운 일을 다양하게 되게 도전을 많이 해봤는데요. 현실의 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년여가 이제 흘러서 이세를 갖자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 육아휴직 제도라는 정말 좋은 제도 안에 제가 머물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왔다 갔다의 삶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다시 한번 취직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재취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받는 질문은 저의 출산 시기였습니다. 작은 소규모 학원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대학 기관까지 최종 면접에 갔을 때 그래서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혹은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굳이 왜 일하려고 하세요? 라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학창시절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왔고 직장 경력이 6년이나 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유부녀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블라인드 형태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 첫 해는 늦가기 신입으로 정신없이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차가 돼서 이제 출산을 해야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난임 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술 끝에 4년 전 오늘 제가 첫 딸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은 첫 딸 생일인데요. 딸이 지금 저를 피자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산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럼 둘째 낳나? 둘째는 어떻게?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둘째를 정말 많이 다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딸이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한창 주변에서 너무 커리어를 잘 쌓아가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그리고 제가 너무 현타가 왔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아무도 없고 나랑 남편 혼자 사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만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 끝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또 욕심에 서울에 있는 곳을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야간 제가 원하는 과가 야간대학원이라서 육아휴직 중에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지만 이제 인사팀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야간대학원은 어려울 것 같으니 복직을 하시오라고 해서 돌도 안 된 아이를 급하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복직을 하면서 퇴근하고 다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2년 반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질병을 얻고 정말 두피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되게 힘든 2년 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부는 되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라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는 남편 오전 반차, 저 오후 반차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이제 남편이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오후에 퇴근을 못하는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계신 시부모님 댁에 맡기려고 아이를 차에 태워서 제가 2시간을 운전해서 서울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다시 1시간을 운전해서 학교에 갔다가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다시 태우고 밤에 돌아와서 다음 날 또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잠깐 2-3시간 맡아줄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주변에 직장 동료나 이렇게 아름아름 아시는 분이 있어서 2-3시간을 갖다 맡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반응은 남편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서 서포트를 잘해줘? 애를 이렇게 다들 잘 봐? 정말 대단하다라는 칭찬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 육아, 공부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는 아내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석사 수료를 하고 논문까지 쓰고 나니 이제 둘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대학원 아깝지 않아? 어떻게 이직할래? 아니 좋은 부서를 갈래? 하지만 이 몸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지금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노에 찬 표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은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다음에 4가지를 제가 제언합니다. 가사일과 육아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부부 공동체 확립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조부모님이 육아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보신 분은 조부모님 말투를 닮아서 오잖아요. 조부모님 보는 일일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조부모님의 성평등 인식이 아이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부모님에 대한 성평등 인식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2번째,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 보호 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를 다 함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요즘 저출생으로 많이 이제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경력 단절도 이제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먼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행히 세종시에서는 작년 3월에 이것을 조례에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의 채용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제가 첫째 때도 난임 시술을 하고 둘째 때도 난임 시술을 했는데요. 첫째 때는 지원을 0원 받았어요. 세종시에서. 그때는 소득에 걸려서 아예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지금 다행히 확산이 많이 풀어져서 지금 둘째 때는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런 소득이나 시술 횟수 관계없이 난임 부부 지원이 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가 육아를 위한 3번째 톱니바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톱니바퀴는 세 번째 톱니바퀴는 어린이집 그리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이제 소수의 지인이었습니다. 직장맘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되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지만 혹은 24시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가 받을 수 있지만 그간 아이를 태우고 서울까지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도 낯선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정말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4번째,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아이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행복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집값이 저렴해서 주변에 이제 젊은 인구들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인구들이 유출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 동생도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여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좀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만의 현실적인 주거 비용 완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인구 유입 정책은 집값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좀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된 이 세종시 특성을 살려서 마을형 돌봄 서비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저희 FGA 할 때 해밀동이 참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도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의 결혼과 출산 이후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행복한 꽃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